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이버 앱 개발에서 네이버 앱 개발하고 있는 권문범이고요.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너무 핫한 주제가 많은데 핫한 주제는 밖에서도 많이 들으실 것 같고 또 내부로도 공유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블루오션을 찾고자 이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몇 가지를 찾아보다가 화이트 오션일지 모르겠지만 시리킷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많이 외면하는 시리지만 2018년 WWDC 키노트에서는 한 달에 100억 건 처리되고 있다고 하고요. 쿼리가 이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시리입니다. 왜 시리킷을 하게 됐냐면은 시리킷이 아무래도 iOS라는 플랫폼 내에서 좀 접근성이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요. 시리킷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시리킷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발화 단계가 시리에서는 이렇게 4가지 구조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스피치를 통해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이 단어 안에 있는 구문 분석을 통해서 단어를 인식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인텐트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하게 된 인텐트에 대해서 동작을 해주고 그 동작에 따른 리스폰스,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줌으로써 시리의 동작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시리가 모든 구문이나 모든 뉘앙스에 대해서 다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정의되어 있는 11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동작하게 돼 있고요. 메시징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VoIP는 말 그대로 VoIP, 페이먼트는 뭐 결제나 송금, 워크아웃 운동, 라이드 부킹은 이제 뭔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뭔가를 할 때 예약할 수 있는, 포토는 사진 검색, 리스트 노트는 이제 투두 리스트나 아니면은 노트 메모, 그다음에 비주얼 코드는 QR 코드를 이용한 결제 요청 내지는 송금이고요. 그다음에 카 커맨드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한테 뭔가 동작을 수행하게 만드는, 카플레이는 카플레이를 이용해서 음악 재생이나 아니면 뭐 오디오 같은 거를 제공할 수 있고요. 레스토랑트 레저베이션은 이제 말 그대로 식당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시리를 쓰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Hey Siri, 그다음에 send buttercup $85 on unicorn pay for rainbow policy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도메인은 페이먼트가 될 거고요. 문장에 있는 구문을 추측해서, 그다음에 인텐트는 send payment라는 것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실행에 필요한 앱 이름, 그다음에 받는 사람, 그다음에 보낼 금액, 그다음에 보낼 금액의 단위, 그다음에 뭐라고 적을지, 송금 내역에 뭐라고 적을지 이런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 제공해 줍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거를 처리할 때 인텐트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텐트는 이제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한 액션이고요. 그다음에 구문에서 파라미터들을 뽑아줘가지고 해당 도메인이 처리될 수 있는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보여드린 11개의 도메인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텐트 리스폰스라는 게 있는데, 인텐트 리스폰스는 저희가 받아온 파라미터로 동작을 처리하고 동작을 처리한 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NS 유저 액티비티도 리스폰스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리스폰스를 통해서 앱이 실행됐을 때 저희가 동작할 어떤 데이터나 동작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이 인텐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저희가 보통 이제 발화를 하죠. 발화를 해서 시리가 듣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원하는 요소가 전부 다 들어있게 되면은 바로 컨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 아까 그 송금에서 뭐 금액이 빠졌다든지 아니면은 받는 사람이 빠졌다든지 하는 경우에서는 리졸브를 통해서 되묻게 돼요. 뭐가 없는데 이거를 정해달라. 뭐 이게 맞냐? 이런 식으로 리졸브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모든 정보가 다 수렴하게 되면은 그때 컨펌 단계로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핸들 단계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졸브는 사용자가 제공한 값을 이해하는 과정이고요. 컨펌은
이제 시리가 의도한 게 맞는지 사용자한테 묻는 과정이 되겠고요. 핸들은 이제 요청받은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하죠. 엑스코드에서는 지금 iOS 엑스코드에서는 두 가지 익스텐션을 제공하는데, 인텐트 익스텐션은 이제 저희가 바라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인텐트 UI 익스텐션은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한 UI를 시리킷을 통해서 제공하는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시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앱 보캐블러리랑 유저 보캐블러리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인텐트 익스텐션은 하나의 인텐트만 처리해도 되고, 하나 이외에 다중 여러 가지의 인텐트를 처리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11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만 쓰고 싶으면 한 가지만 써도 되고, 두 가지, 세 가지 다중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텐트 익스텐션을 이렇게 구현을 해놓으면은 앱이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에 따라서 이제 리졸브하고 컨펌하고 핸드 메소드를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가 있어요. 임플리멘트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메인에 따라서, 그리고 동작을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임플리멘트 해주시면 되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required고, 리졸브 컨펌은 도메인에 따라서 옵션일 수가 있어요. 인텐트 UI 익스텐션은 UI 뷰 컨트롤러 제공하기 때문에 UI 뷰 컨트롤러로 구현해서 제공하면 되고요. 인텐트 UI 익스텐션은 인텐트 익스텐션에서 제공한 인텐트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옵셔널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바라에 따라서 뭔가 변화하는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한 커스텀 UI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보여준 UI는 사용자 인터랙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뜨는 뭐 send, cancel, 뭐 이렇게 confirm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기본적인 버튼은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리졸브 단계에서 세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Success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 받았다는 거고, Not required는 해당 값이 불필요하다는 뜻이고, Disambiguation은 내가 뭔가 값을 받았는데 이 값으로 처리할 수가 없을 경우에 Disambiguation을 리턴해 주면은 그 값에 대해서 리졸브 단계에서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confirm required, need more detail, needs value, unsupported, 이런 값을 통해서 이 값이 맞는지, 혹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지, 정보가 비어 있어서 더 추가 정보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값이 넘어왔지만은 이 값은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값이야 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펌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보들이 확실한지 사용자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동작을 취하는 거는 핸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오브젝트를 통해서 앱이 실행됐을 때 처리하는 거는 NS 유저 액티비티에 넣게 되면은 앱이 실행 단계에서 NS 유저 액티비티 개체를 델리게이트 메소드로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앱 델리게이트 메소드요. 그리고 이 리스폰스는 컴플리션 블럭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11가지 도메인이 있고요. 모어 디테일스는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되는데 결국에는 저거는 시리킷 도큐멘테이션으로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캐블러리가 있는데 이제 유저 스페시픽이 있고 앱 스페시픽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앱 스페시픽부터 설명드릴게요. 앱 스페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앱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 이그젬플로 준비한 건 이제 QR코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QR코드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는 지금 앱 스페시픽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단어인 QR코드를 보여줘 하면은 QR코드를 보여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앱 스페시픽에서 예를 들어서 결제 코드를 보여줘라든지 아니면 결제 코드 아니면 송금 코드 같은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앱 기반에서 사용자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빌드 타임에 정의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P-리스트에다가 적게 되고요. 유저 스페시픽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의존적인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적금 통장을 안 만든 거죠. 안 만든 사람한테 적금이라는 단어가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금 통장을 만든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적금이라는 단어를 시리를 통해서 발화를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 적금을 뭐 만들었거나 개설했을 때 이 사람은 적금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 하면은 이거는 이제 런타임에 IAM 보캐블러리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하는 코드는 요거와 같고요. 예를 든 게 이제 연락처 이름 아니면 사진 태그, 사진 앨범의 이름, 그다음에 운동 이름 이런 종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앱 스페시픽은 유저에 상관없이 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인텐트 UI 익스텐션에 관한 건데요. 인텐트 UI 익스텐션은 여러 가지 인텐트를 동시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인터랙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텐트 UI 가이드가 있는데요. 가이드상으로 봐주시면 돼요. 나중에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고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발표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가이드는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그리고 커스텀 인터페이스 이렇게 인터페이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인텐트 익스텐션을 생성하게 되면 인텐트 UI 익스텐션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인텐트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테스트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동작하는 걸 저희가 실제로 보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시리를 호출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작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 만들면은 스터브 코드를 만들어줘요. 주석도 되게 친절하게 여기선 뭘 처리해야 되고 여기선 뭘 처리해야 되고 여긴 뭘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그젠플 코드 비슷하게 스톱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시면은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리킷을 이용하는 거는 프라이빗 퍼미션에 걸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프라이빗 문구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거는 실제로 해보는 건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애플 도큐먼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저희한테 너무나도 유명한 레이 웬더리치 이그젠플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이제 시노비 컨트롤스라고 아는 분이 거의 다 아시겠죠? 시노비 컨트롤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iOS 매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데이 바이 데이 코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새로 나온 API들에 대한 이그젠플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예요. iOS가 새로 이제 릴리즈되면 저는 여기 들어가서 보통 새로운 API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거든요. 또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일반적인 네이버 서비스들은 다 한글로 네이버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로컬라이제이션을 시스템 단에서 자동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 네이버 앱 같은 경우에는 NAVR이라고 해서 이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리의 맹점이 한글로 되어 있게 되면 영어를 인식을 못해요. 이종의 언어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NAVR이 아니라 이제 한글로 네이버라고 디스플레이 네임을 교체를 했고요. 네이버에서 QR코드 보여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등록한 QR코드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인텐트를 저희가 어떤 인텐트들을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동작을 정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앱 스페시픽 보캐블러리나 유저 스페시픽 보캐블러리를 통해서 더 이 발화의 감지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의 특화된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이버 열기를 하면은 네이버 앱이 실행되면서 아까 저희가 넘겨준 NS 유저 액티비티가 넘어와서 그에 따른 동작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NS 유저 액티비티를 닐로 넘겼기 때문에 지금 아직 동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쯤에서 발표 마치겠습니다.